짚고 넘어가서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자녀 교육, 자녀 양육,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래서 만들어진 코너고요. 그래서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을 다루고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왜 자녀들은 화를 낼까? 왜 화가 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형평 강박에 의해서 화를 낸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2 아들 싸가지 코칭을 시작을 했고, 이 코칭 시작된 지 하루 만인가 엄마로부터 이런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날아왔습니다. 아이가 화난다고 집에 있는 복합기를 깨부쉈습니다. 아이가 PC방 갔다가 7시쯤 들어왔는데 아이 아빠가 참고 있다가 자기 방에 들어간 아이 보고 나오라고 말을 했더니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가, 화가 난 아빠가 왜 물건을 부수었냐라고 했더니 아이가 또박또박 말대답합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화가 나서 부쉈다. 왜 부쉈냐? 라고 했더니요. 왜 부수면 안 되냐? 엄마 아빠도 부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황당한 나머지 아빠가 언제 그랬냐? 물어봤더니 그랬다고 우깁니다. 자기 화난다고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이유가 다 엄마 아빠 때문이랍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으니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형평 강박에 의한 분노입니다. 화난다고 물건을 부수고 엄마 아빠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정당성을 내세우는데요. 자기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울이 형평을 맞추는 것처럼 부모와 교사, 어른들 누구라도 자기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아서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저는 형평 강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형평 강박 또한 어릴 때부터 과도한 아이 중심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평등, 즉 이퀄리티를 균등, 이쿼티로 착각한 겁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부모든 자식이든 똑같습니다. 이거는 평등의 개념이고요.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균등의 개념은 아닙니다. 형평 강박은 평등을 균등으로 맞추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자 증후군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자기는 늘 이렇게 억울하고 피해자가 되어 있고 이기적 속성을 드러내고 고집불통의 분노를 표출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 피해자 증후군이든 형평 강박이든 이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잘못에 대한 인정은커녕 잘못이란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더 불평하고 더 화만 내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형평 강박은 어떤 걸까? 요즘 학교는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그래도 청소를 시킨다고 전제하고 아이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교무실 청소하는 아이들이 입이 다빨이나 나와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왜 지네들 방을 우리 보고 치우라 그러냐? 이렇게 기분 나빠한다면 이것은 형평 강박입니다. 청소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거나 교육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역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는 지금 자기를 부려먹는 착취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존경은 고사하고 존중도 안 합니다. 집에서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부모가 아이에게 설거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입이 다빨이나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먹은 그릇을 나보고 치우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 이게 형평 강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돌봄과 은혜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뭔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녀가 형평강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팍팍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정은 공동체고요. 여러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사는 삶, 공동의 삶, 존중의 삶, 이타적인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강박으로 성장을 하고 나면요, 어른이 대해서 사회생활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CEO든 평사원이든 회사의 구성원이죠. 그래서 늘 회사에 와서 자기 업무를 잘 수행을 하는데, 그런데 CEO가 평사원보다 몇 배 많은 월급을 받아간다고 할 때,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놈은 월급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그거 비교도 안 되는 몇 배 적은 월급을 받아야 되냐? 라고 따진다면 이 생각은 형평강박에 의한 생각입니다. 회사 구성으로서 이퀄리티는 맞지만 이쿼티, 균등의 개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개념에서 형평강박은 사장이든 평사원이든 똑같은 월급을 나누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죠. 한 사람이 갖는 인격적 가치나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가치가 동등하다.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개인의 역량에 따른 차이, 역할에 따른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형평강박에 걸리면 그 차이는 차별로 분류됩니다. 부모도 자기와 동등한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한테 잘못을 했다면 부모도 자기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자기도 똑같은 처벌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 중에는요, 부모가 자신을 때렸다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는 그 행위는 처단에 해당되는 개념이고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물건을 부수거나 부모를 때리고도 잘못이라는 개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폭력을 당했다면야 그거야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은 부분에 대해서만 억울해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형평강박입니다. 형평강박이 만들어지게 된 것 또한 과도한 아이중심 교육에 의한 결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과도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었는데요. 선택권이라는 말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이성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권리지, 판단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과도한 선택권을 주는 바람에 식당에서도 메뉴 선택권, 치킨 피자를 먹는 메뉴 선택권을 다 먼저 주었고요. TV에서 TV 채널 선택권도 다 먼저 주었었고, 식당에 밥을 먹더라도 애들 먼저 먹게 하는 것도 우선권을 주었던 것들이 많았었죠. 자, 그래서 아이도 인격이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이들의 입지가 부모하고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형평강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지는 혜택이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야 됩니다. 너무 많은 권리와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은 자녀는 자신의 위치가 왕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갓난아기, 영아기, 초기 유아기 정도에서는 아이를 황제처럼 모시는 게 맞지만 그 이후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요. 집에서 주어지는 일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가 성장할수록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 의무를 이행을 해야 권리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그래서 선 의무 후 권리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아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